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저는 오늘은 뭐 아웃퍼폼 하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아웃퍼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람 있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점심에 한국 최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어디서 만나셨죠? 뭐 여의도죠. 여의도. 네.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이죠. 네. 운용자 중에 1등이에요. 네. 네, 뭐 명실상부한 1등인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항상 놀랐던 게 여의도에 있으면은 요즘은 좀 안 합니다만 IR이 많지 않습니까? 네. 조그만 한 10개의 회사들 합쳐서 IR 이런 거 있으면 제가 가면 항상 그분이 있었어. 그분은 사실 직접 안 다녀도 되거든. 직원들 시켜도 되니까. 그렇죠. 회사도 있고 하여튼 수익률 있어서 짱 먹은 분이라고 이제 업계 분들은 아는데 네. 오늘도 밥을 먹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 주식과 물화일체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저런 얘기하다 그냥 설렁설렁 얘기하다 주식 얘기 딱 시작하니까 입에 따발총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아, 그렇군요. 와 정말 스펙타클하게 쫙 펼쳐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듣다가 뭘 느꼈냐면 저 정도의 물화일체 수준이 돼야 되는 거구나. 24시간 주식 생각. 아니 그냥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종목에. 네. 아니 그딴 것도 모르고 어떻게 주식을 한다 그래? 네. 이렇습니다. 네. 오늘 또 한 수 배우고 왔습니다. 한 수 배우셨군요. 네. 예, 오늘 말씀하셨듯이 시장 요새 계속 코스피가 조용합니다. 네. 네, 플러스 0.2%로 마감을 했고요. 3,143 여기서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코스닥은 0.9%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2,5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370억 매수, 외국인은 500억 코스피에서 매수, 코스닥에서는 300억 매도했습니다. 네. 기관이 코스피에서 3,000억 넘게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8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어저께 FOMC 3월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큰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은 없었고요. 좋은 내용들이요, 주로. 네, 뭐 완화적인 친화적인. 네, 그렇죠. 예, 뭐 그 테이퍼링 조건을 충족하려면 뭐 한동안 시간이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도 연준 위원들이 전망하는 수준 정도라서 이제 뭐 의사록에는 사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 발표되진 않았고요. 네.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ITC 판결에 대한 이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가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나흘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공장이 2개가 있죠. 이 공장은 추가 공사 발주를 중단을 했다고 하고요. 건설 속도를 굉장히 늦추고 있다고 합니다.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공장인데 내부적으로 철수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완전 철수할 때 이제 매몰 비용과 설비 이전 방안 등을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거부권 행사가 불발될 경우를 지금 완전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간 돈이 꽤 될 텐데. 들어간 돈이 꽤 되죠. 네. 하지만 이제 SK 입장에서는 비교를 해봐야겠죠. LG가 요구한 금액이 3조 원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과 그 반대로 이걸 지불하지 않고 철수하는 비용을 고려를 해봤을 때 아무리 철수를 해도 3조까지는 안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차라리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게 이익일 것이라고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을 철수할 경우에는 작년에 완공된 1공장은 매각을 하고 내부 설비는 폴란드 공장이나 중국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고요. 이 공장은 기초 공사만 진행되는 상태라서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공장에 들어간 비용은 1조 5천억 수준이고요. 공장 부지는 조지아주가 공짜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배터리 납품을 약속한 포드와 폭스바겐 고객사한테는 위약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바이든의 거부권이 불발된다면 이 ITC의 SK 배터리 수입 금지는 11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물론 이와 별개로 SK와 LG 양측은 미국의 정계 거물급 인사들을 영입을 하면서 로비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꽤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4.7%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무슨 벼랑 끝 싸움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네.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네. 자, 3조 가격 낮춰라 이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그렇죠? 그냥 할 테면 해봐 우리 관두지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뭐 LG 입장에서 그래도 우린 받아낼 건 받아낼 건데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이거를 SK가 만약에 철수를 하게 되면은 그 빈자리를 오로지 LG가 차지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또 LG 입장에서도 이거를 합의금을 내려주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입장 표명을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건설주였습니다. 뭐 중소형 건설주 난리 났어요. 난리 났죠? 네. 예.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주식이야 둘 다.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두 자리씩 오르더라. 지금 네. 없어서 아쉽네요. 네. 예. 참다. 아닌가 봐요. 우리는 6개월 지나면 참 참기 힘들잖아요. 그죠? 개인은 이게 가능해. 이 주식 괜찮네 하고 들고 있었으면 지금 그때 제가 산 가격에 들고 있었으면 지금 엄청난 수익률이죠. 네. 그렇죠. 예,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공급 기대감이 일었고요. 이전까지도 사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냐 상관없이 건설주는 올라가는 모양새 보였는데 네. 당선이 확정이 돼도 올랐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이 특히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오세훈 시장의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는 스피드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그리고 층수 규제 완화인데요. 이걸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인허가를 보류했던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를 해서 5년 동안 18만 5천 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층수 규제는 지자체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수립됐던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이 규제가 폐기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천구, 강남구, 노원구, 영등포구, 여의도 쪽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앞둔 지역이 많죠. 그렇죠. 네, 여기서 재건축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난리 나겠네. 또 오늘 코덱스 건설 ETF 저희 IRP 고객분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조금 줄이라고 했어. 근데 사실 증권 쪽으로 넘기고 그러려고. 네. 네. 오늘 2.5% 코덱스 건설 ETF가 상승을 해서 좋은 모습 보였고요. 건설주는 뭐 중소형 건설주가들이 좋았는데 뭐 일성건설 이런 데는 상한가 같고요. 한신공영, 이거 엄청난 가치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서초동에 자기 본사 사옥 부지에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됐었죠. 예. 네. 굉장히 싼 회사였는데 15%나 올랐습니다. 네. 신세계건설 8.5%, 대우건설 8%, GS건설 6.5% 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요즘 공장 뭐 가동 중단되고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일부 부품은 국산화를 성공을 해서 울산 3공장 중단을 가까스로 막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가능하지? 예, 최근에 이제 국내 중견업체 M사 밝히진 않았는데요. 뭐 조금씩 알려지긴 하더라고요. 네. 네, 종목명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네. 여기하고 협력을 해서 그동안 일본 업체 르네사스에 의존해왔던 IBU 통합 차체 제어 시스템 그리고 네. ECU 전자 제어 장치 요거를 국산화를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지난달에 이제 르네사스 화재로 수급난이 발생을 했는데 현대차 이제 울산 공장이 추가로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었지만 발빠르게 대체품을 개발을 한 겁니다. 네. 이외에도 현대차는 지난달에 만도 등 차량 부품 업체 8곳 그리고 팹리스 업체 15곳과 협업을 맺었고요.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현대모비스도 현대오트론으로부터 반도체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국산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 네. 현대차 그룹주 많이 올랐고요. 모비스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죠. 예, 모비스가 5.6%나 올랐고요. 기아차는 2%, 현대차는 뭐 1%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했는데 뭐 덕양산업이나 이제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오닉 5에 뭐 부품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6년 동안 1.6조 원 규모의 콕핏 모듈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납품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덕양산업이 10%, 세종공업이 2.5%. 전광판이지. 네. 자동차 전광판. 네, 네. 운전석 쪽에 있는 전광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저희 영상으로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사고. 타이거 우즈. 예, 네. 타이거 우즈 사고에 나왔었는데 그 미국 경찰 당국에서 시속 140km로 달린 이 과속이 사고 원인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한 속도는 상당히 낮은 곳이었어요. 제한 속도는 72km, 시속 72km였는데 최대 이 도로에서 140km까지 달렸고 나무에 충돌할 때 속도는 120km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렸는데 제네시스 호재네. 예, 안 다친 게 다행이네요. 이 정도 속도는. 그렇죠. 예, 발 부러진 것만 해도 다행인 거지. 네. 사실 이 검사 결과 나오기를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현대차에게 호재가 아주 큰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현대차 차량에 뭐 문제가 결함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 악재로 작용할까봐 좀 그렇죠. 근데 기다렸었는데. 어쨌든 한국 자동차가 지금 막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애써주신 현대차에 계신 경영진과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잘 되길 바라야죠. 그럼요. 대한민국 대표 업체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얘기 점심에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은 산업적 상황에서 보면 반도체 1위, 조선 1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중국 다음에 있는 독일, 일본하고 거의 동급이다. 그러면서 이 산업 정책이 산업이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하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걸어다니는 반쯤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붕괴하는 부분이 있어. 이게 막 쿠팡 얘기하면서 한국이 싸도 너무 싸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왜 미국으로 가느냐는 거야. 다올은 한국은 이렇게 싼데 한국에 있어야지 하시면서 붕괴를 하면서 야 진짜 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언을 하고 아니야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 하여튼 미국 차라리 상장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막 너무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도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 되게 답답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쿠팡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평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환기를 많이 시켜준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싼지를.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관련된 기업들 네이버하고 다른 모든 유통업체 다 합쳐도 쿠팡 하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야.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전 세계 자본시장 사이즈 대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도 목젖이 울려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이 왜 우리나라를 현재 시점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10몇 프로를 16%인가? 그거를 사는 야는 거죠. 너무 저평가인데. 그렇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지? 네. 사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여기서 한 2배, ROE가 좀 낮지만 2배 올라간다고 해도 미국보다 비싼 시장은 아닌 거거든요. 2배 올라가도. 많이 국내 주식 비중 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 해외 주식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해외 주식은 한 10% 정도는 베이스를 맞추려고. 물론 국내 주식에서 수익 난 걸 가지고 나가죠. 네, 그렇죠. 그리고 스펙 거품론에 홍콩과 싱가포르가 규제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이 스펙 투자 열기 엄청났는데 네. 이게 최근에 많이 식고 있습니다. 네, 스펙 주가를 추적하는 IPOX 스펙 지수는 미국의 이제 10년물 금리가 딱 오르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한 달 반 동안 21% 하락을 했고요. 일부 스펙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했다는 걸로 알려진 이 루시드 모터스를 인수해서 상장하기로 했던 CCIV 이 스펙이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한 반토막 정도 난 것 같습니다. 네. 스펙이 이처럼 변동성이 크고 합병 이후에는 또 회계 부정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조건을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싱가포르 거래소는 이 스펙의 인수 대상 기업이 최소 2,500억 원 기업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홍콩 거래소도 이 스펙 상장 조건을 강화를 해서 올해 안에 규제안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정말 제 주변에서도 스펙 투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다 상장 큰 회사들은 직상장하고 많이 했으니까. 네. 2,000원짜리죠. 2,000원에 원금 보장 비슷한 상품이고 그리고 이자도 일부 보장을 해주는 거죠. 상장이 안 될 경우에는. 네. 이거는 10불 근처에서 들어가면 어차피 합병이 안 돼도 10불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11불, 12불 이렇게 되거든요. 네. 굉장히 12불 낮아 보이지만 사실 그게 스펙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럼 20% 그냥 날려버리는 거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많아요. 네,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스펙이 워낙 이제 스펙으로 합병하는 그 건수로 봤을 때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인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꺼졌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캐시우드한테. 이 미국 증시 너무 과열 아닌가? 네. 라고 했는데요. 이 GDP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S&P 500 이 비중이 지금 140%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캐시우드가 답변을 GDP 통계는 디지털 시대에는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 보고된 것보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실질 GDP 증가율은 높고 인플레이션은 낮다. 이는 기업 이익의 질이 크게 높아졌음을 시사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진화하는 혁신 기술은 좋은 디플레이션과 폭발적 수요를 창출한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5년 내 15배에서 20배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이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제한을 하면 기업의 할인율을 낮게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술주한테는 뭐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캐시우드의 답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같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GDP라는 거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는 지표잖아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총생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나가서 상출해 오는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빅테크나 이제 테슬라도 해외에서 창출하는 매출이 많은데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과 GDP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는 옳지 않다. 뭐 이런 의견도 일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GMP로 해보지. GMP로 그럼. 네. GMP 비싸요. 저는 비싼 건 비싸다고 해야지. 비싼 거죠. 싸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보유 편향이시잖아. 우리는 주식, 그쵸. 한국 주식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보유 네. 편향이니까. 이분들은 뭐 자기 거 갖고 있으니까 보유 편향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네. 뭐 보유 편향이기도 하고 이렇게 좋게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만큼 많이 보유 비중을 늘렸던 거겠죠. 그럼 뭐 이거 갑자기 사실은 저 뒤집어 보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이제 만통해요.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 GDP 대비 그 배수가 워렌 버핏 지수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버핏 지수라고 그게 하죠. 과열되면 과열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나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지껏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 2000년에 가장 세게 들었는데 결국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만 정정하다는 거지. 그쵸. 이게 굉장히 장기로 누적된 성공의 그 정수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그분이 얘기했던 거를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완벽한 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치. 이게 사실 오랫동안 증명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GNP는 뭐야? 실물 경제 총합이잖아요. GDP. GDP는 네. 실물 경제에서 발생시킨 총 재화량이에요. 근데 지금 통화량이 이거보다 많아졌으니까 주식시장이 더 커진다. 저는 이건 오케이, 인정. 네. 그럴 수 있다. 받아들여지는데 실물과 전혀 떨어진 자본시장이 영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완전한 이격이 있을 수 있을까? 꼭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업 상대로 하는 거잖아. 무형의 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유형의 기업에 투자를 한 거면 결국은 우리의 근거는 GDP의 근거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안드로메다? 아닌 것 같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 간 자동차를 공유하는 자동차판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허. 스타트업 타운즈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인 차량의 경우에는 이 플랫폼에 등록을 해두면 다른 입주민이 단기 대여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서비스 출시를 위한 첫 관문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예. 2년가량은 이제 하남시에서 500대 정도로 시범 운영을 거친 뒤에 2023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유유 차량 공유를 통해서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의 경우에는 많은 이동권이 확대되고 대중교통난과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차량 판매는 안 좋고 아주 좋겠네요. 차 없이 사실 수 있겠네요. 저는 월화수목금은 차를 안 쓰고 주말에만 조금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플랫폼에 등록해두고 제 차 알아서 쓰라고 하면 누가 쓸지 모르겠지만 네. 그 차는 하나면 아마 좋겠네요.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너무 오래됐다. 뭐 수령 10년 이상은 안 받아줘. 뭐 이런 거 있어. 10년 넘은 차는 네, 안 받아줘. 안 받아준다. 중간 고장이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 뭐 이렇게 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꼿꼿하게 사세요. 괜찮아. 괜찮아.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거에 주눅들지 저도 안 말고. 빌려줄 겁니다. 그럼. 예. 네. 그리고요 오늘 국내 확진자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700명대 발생을 했고요. 네. 91일 만에 최다치 발표를 한 겁니다. 와. 뭐 반면에 이제 진단 키트나 이제 백신 관련주들은 오늘 좀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시제는 19% 올랐는데 이거는 뭐 무상증자 발표가 겹쳐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돈 정말 잘 벌죠. 정말 잘 가치주예요. 가치주. 네. 완전 가치주 됐어. 이익 대비 주가 너무 싸졌어. 그쵸.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싼지는 한번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네. 네, 그 4,500명대 사이를 계속 유지되다가 좀 줄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668명 어제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700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금요일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격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겠죠. 네. 네. 지금도 힘든데 여기서 또 격상되면은 너무 후회가 근데 됩니다. 이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아니 외국인들하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데 전 세계 같이 올라오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미국도 그렇고 장난 아니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근데 미국은 장난 아닌 상황인데 백신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있으니까 애들이 겁이 없어졌어. 예, 그런 분위기인 거고요. 네. 네,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예전부터 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내일 발표될 거는 아마 격상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는 격상이 안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조심하시자고요. 여러분도 건강 네.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